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제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뭐 깨알같이 나와 있는데, 뭐 이라크를 위해서 하는 그 전쟁 범죄자들이 뭐 아니 자기가 그러니까 이 국방부 장관이 예전에 이라크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국방부 장관인데 센 사람이다. 뭐 열심히 전투도 하고 빵빵빵 밀고 나가고 그런 거다. 그리고 제 눈에 탁 띄는 게 뭐냐면 preemptive strike 그랬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하자. 북한에 저거 그냥 다 깨부시자 이런 건데요. 대단하죠.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통일이 되긴 될 텐데 북한 김정은 다 죽고 해서 뭐 미국이 북한을 죽이고자 하면은 뭐 하루 이틀이면은 끝나죠, 사실은. 길어야 일주일이면은 북한은 다 망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여러분들 국회의원 300명 보세요. 판사, 검사들 보세요. 대한민국에 뭐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 보세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거의 없죠. 정말 이렇게 할 건가 안 할 건가. 근데 중요한 거는 북한만 상대로 해서 북한 공격을 하진 않을 거다.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북한을 주요 타겟으로 삼는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을 치려고 치는 게 아니라 중국과 관련해서 북한을 칠 가능성이 많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어떤 전쟁이 돌발했다. 그럼 미국이 거기 대응해서 싸우는데 북한이 뭐 조짐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같이 그냥 때려버리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요. 자세하게 미국 국방 정책 문서를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미국 국방부죠.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US Department of Defense라고 돼 있죠. 국방부인데 한국식으로 해석하면은 뭐 방위부 이렇게 될 텐데. 자, 이 장관이 그 사진에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문장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첫 화면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첫 화면에 잠깐만요. 얘가 2025년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 NDS 2025년 NDS의 어떤 스테이먼트 선언서인데요. 2025년 5월 2일 날 여기 올려놓은 겁니다. 얼마 안 됐죠. 한 달 전에 2025년엔 국가 방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냐. NDS를. 그건데 요게 지금 2025년에 올라온 거 이전에가 언제냐면 2022년에 올라온 게 있어요. 3년 만에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건데 지난 2022년, 23년, 24년까지는 미국 국방 정책의 주요 타겟이 러시아도 이거 손 좀 봐야 되고 중국도 손 봐야 되고 북한도 손 봐야 되고 이란도 시리아도 등등등을 이거 주요 타겟으로 삼은 겁니다. 그렇게 짰는데 이제 2025년 NDS 여기 스테이트먼트에 보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다 뺐어요. 북한도 빼고 러시아, 이란, 시리아 다 빼고 중국만 오로지 타겟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서 이슬람,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하고 중동 국가들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다 맺었죠.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란은 이제 빠지게 되죠. 시리아도 빠지게 되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제1 타겟으로 왔어요. 러시아도 제1 타겟 아니에요, 이제. 오로지 중국만 때려잡겠다가 미국의 2025년부터 26년도, 27년도 계속 갈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의 국가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룹들이 이 중국을 앞으로는 얘만 두들겨 잡는 거로 가야 된다라고 방향을 정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마음도 그렇고 그것이 이제 맞은 경우죠. 자, 그럼 이 NDS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데 어떤 점을 정말 타겟으로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거는 그 중국이 최우선 순위예요. 이 2025년 국방 백서에. 중국 말고는 다른 데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2025, 26, 27년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이건 중국을 작살내는 게 미국의 목표다라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두들겨 잡으려고 하는데 중국 편을 든다? 그럼 단단히 각오해야 될 겁니다. 한국에 지금 국힘당하고 민주당하고 친중파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윤석열이가 지난 3년 동안 친중짓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뒤로 호박씨 까면서. 그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국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근데 2025년 NDS에서 중국이 최우선 순위하면서 제가 엊그저께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 태평양에서의 그 중국 억제와 방어 이게 최우선이에요. 미국이. 유럽 2순위, 중동도 2순위. 그래서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뭐 니들이 알아서 해. 거의 뭐 그런 식이죠. 중동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등등 해서 성공적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간 게 그냥 거기 그 좋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간 게 아니라 미국의 이런 국가 정책 백서 NDS 2025에 지침에 맞는 행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다. 그냥 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잘 이렇게 미친다 그러죠. 아니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상한 짓을 뭐 사우디아라비아랑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저 사람은 그 미국의 싱크탱크들, 미국 안보를 중요시하는 싱크탱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인도 태평양하고 중국 문제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제 뭐 한국이나 일본 이런 것에 미국이 돈을 대주기 싫어해요. 그 주한미군에 돈 대주는 거, 또 일본에 있는 미군에 돈 대주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싫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돈 대주는 거, 이런 거 싫단 말이에요. 안 해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돈을 다 끌어 모아서 어디를 하냐면은 이제 인도 태평양 중국을 향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한국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군인들을 뺀다. 한국에 있는 미사일 뭐 이런 걸 뺀다. 그럼 대신에 그걸 좀 메꿔줘야 되잖아요. 이게 드론 같은 걸로 대체를 시킨다든가 또는 미사일 같은 걸로 대체시키다든가 그 다음에 바다 위에 동해안이나 서해안, 남해안에 기뢰를 놔서 뭐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의 주한미군의 숫자상 주한미군 숫자는 줄어드는 쪽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뒤에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부 보면은 지금 주한미군 감축하고 괌으로 이동하고 주한미군에서도 미국 군인보다는 드론 숫자를 늘려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럼 미국의 돈이 적게 드니까 그렇게 자꾸 가는 겁니다. 지난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한다. 그래서 괌으로 간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냥 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괌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국의 어떤 신문들은 아마 안 갈 수도 있대. 뭐 갈 수도 있대.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막 쓰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주한미군 4,500명 철수 못할 걸 뭐 이러고 국민들 안심시키는 선전선동을 한국 언론들이 하죠.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지금 중국과 인도태평양으로 다 쏠렸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군대를 빼는 거다. 자, 그럼 괌이라는 데는 어떤 데인가 볼까요? 괌. 도대체 괌은 어디에 있나?
지도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으로도 뭐 아마 거기 하와이 뭐 가까이 있나요? 상당히 멀리 있죠. 근데 한국에 그때 김포공항인가 인천공항에서 괌을 한번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 타고 한 3시간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괌에서 요즘은 이제 미사일의 그 사정 거리가 굉장히 늘어나서 괌에서 사드를 발사를 한다든가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도쿄도 타격이 가능하고요. 평양 김정은 궁전 지하까지 뚫고 들어가는 미사일 발사할 수 있고요. 베이징의 시진핑한테도 미사일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가까운 오키나와 대만 이런 데는 뭐 식은죽 먹기죠. 그래서 이제 괌에 이렇게 가는 경우는 괌을 미국의 전진기지로 삼고 괌에서 다 타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굳이 한국에 주한 미군이 있어서 그 주한 미군으로 하는 것보다는 괌에서 때려도 된다. 그러니까 옛날 6.25처럼 북한군이 뭐 탱크 밀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괌에서 쏘면은 그냥 작살 나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으로 괌으로 가는 건데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괌이라는 데가 지역적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으면서 미국이 여기를 차지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남미로 가는 곳을 차단하려고 괌을 또 점령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 인도 태평양 지역의 남태평양 지역의 여러 섬들에 반도체에 굉장히 중요한 히토류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또 미국인들이 많이 먹는 참치 이런 것도 여기 있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괌을 굉장히 강화하는 거고 그래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는 거다. 한국은 그거 빠져나간다고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CRS라고 미국 의회 조사국인데요. 2년 전 2023년에 뭐라고 했냐면 괌은 북한과 중국 핵미사일 사정거리 내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핵무기 때리면은 괌까지 온다는 거죠. 중국에서도 핵무기 때리면 괌까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괌에서 그걸 다 요격하겠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무슨 알래스카로 핵무기를 쏜다든가 평양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핵무기를 쏜다든가 그러면은 그거 괌에서 다 격추시키겠다. 이런 거죠. 또 평양에서 일본 도쿄로 핵무기를 날린다. 그럼 괌에서 그거 다 파괴시켜 버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2023년 2년 전에 벌써 미국 국방의 요충지라고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저걸 한 것도 아니고 미국을 생각해서 미국 의회가 저런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대통령들이 저것을 보고 아 그래 우리가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가자 이런 게 합의가 돼서 미국 내 이 리더들이 사고가 거의 같은 겁니다. 바이든도 중국을 향해서 괌을 강화시키자.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을 향해서 괌을 강화시키자.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바뀌어도 똑같이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보에 있어서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이 하다가 이재명이 되고 그러면 뭔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달라질지 안 달라질지 뭐 그렇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님이 하셨을 때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한 원칙주의적인 입장이셨는데 문재인이 되고 나서는 그냥 북한에 다 퍼다 주고 중국에 다 퍼다 주고 그렇게 했죠. 한국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 안보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힌다라는 거고 미국의 국방 안보 정책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정책은 국방 안보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이제 미국에게 있어서는 큰 장점이 되겠죠. 오래전부터 온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미국은 괌에 있는 티니안
주둔 미군을 강화하겠다. 인도 태평양 방위 포럼이라는 데서 그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도 괌으로 이동 시작. 작년 12월 16일 날 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도 빼서 괌으로 가고 작년에는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도 괌으로 갔고 근데 괌으로 가는데 그 군인들 이전 비용 70%를 일본 정부가 일본인들 세금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깍듯하게 해준 거죠. 잘 해주고 있습니다. 미군이 일본을 지켜줘서 일본이 경제 성장하고 부자가 또 다시 된 것도 있죠.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은 뭐 자기네들한테 원자폭탄 2방 떨어뜨린 거는 왼수 같지만 그래도 그 뒤에 일본의 경제 부활을 이끌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측면도 있죠. 참 일본은 미국하고 이렇게 볼 때 철천지 원수로 생각할 뻔도 한데 한국인들 같았으면은 미국을 철천지 원수로 볼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 핵무기 2방 떠뜨렸죠. 굉장하죠. 그거 떠뜨렸는데 그리고 플라자 합의라고 1980년대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 경제가 완전히 한물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일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미울 만한 일도 상당히 많은데 한국처럼 반미를 하지 않는다. 그런 점이 좀 독특합니다. 일본 사람들이.